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786년 몽블랑 초등정 역사 4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블랑이 초등된 지 77년이 지난 1863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등산가 더글라스 프레시필드가 몽블랑을 등산하고 하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크 팔마 혼자서 도저히 77년 전에 초등정을 할 수 없다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프레시필드는 제네바에 살고 있는 드소시르의 그 후손들을 수소문 끝에 만나서 드소시르가 남긴 일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일기 속에서 남긴 기록들을 보면은 파카르가 하산할 때 설명에 걸려서 자크팔마 도움으로 간신히 내려왔다라는 글도 있고, 서로 긴 등산용 지팡이 알펜슈토 끝을 붙잡고 확보를 해주었다라는 글도 있고, 파카르가 선두에 서서 눈을 다져주지 않았다면은 자크팔마가 정상 정복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기록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월이 흘러서 자크팔마 혼자서 몽블랑을 초등정했다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리의 거짓 소문이 영국인 등산가 더글라스 프레시필드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샤머니에 세워진 동상을 보면은 드소시르하고 자크팔마 둘이서 몽블랑을 바라보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영국 산악회 알파인 클럽은 진정한 산사나이로 오랫동안 묻혀있던 미셸 파카르를 기억하고 동상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몽블랑을 초등할 때 미셸 파카르는 당시 29살의 젊은 의사이며 모험가였습니다. 제네바 출신의 드소시르 부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파카르는 샤머니 토박이 자크팔마와 함께 등반 루트를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이태리 토리노에서 의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파카르는 가이드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손과 발을 확신한 강인한 산사나이였다고 전해옵니다. 1775년부터 도전해서 5번째의 몽블랑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파카르는 몽블랑 등정한 후 상금을 건 제네바의 과학자 드소시르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초등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드소시르는 파카르가 몽블랑을 초등할 때 이야기한 모든 대화 내용을 자기 일기로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 일기 속에서 파카르의 유일한 초등정 역사의 일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77년이 지난 영국인 등산가 프레시필드에 의해서 밝혀진 기록들입니다. 파카르는 부리가 퍼뜨린 가짜 소문으로 당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네바의 부리한테 편지도 쓰고 자신의 몽블랑 등정기를 작성해서 보냈지만은 전에 내려오는 자료는 없습니다. 파카르는 부리가 방해에 책도 출간하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인물입니다. 자서전을 썼다고 알려져는 있으나 원고로 출판된 적은 없고 발견된 원고도 없습니다. 프레시필드가 제네바의 드소시리 후손들 집에서 찾은 글이 전부입니다. 파카르는 몽블랑을 도전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등산의 스릴을 느낀 산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파카르는 자신의 자존심을 과시하기 위해 계속 도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파카르는 그냥 산이 좋아서 도전한 산사나이였습니다. 파카르는 샤머니 의사로 풍요로운 부르주아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자크팔마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크팔마 말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1834년 72살 때 그 산속에서 그 궁광을 그 찾아다니다 비열한 그 짓으로 살해 그 당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몽블랑 아래 그 식스티 계곡에서 그 금광을 찾다가 절벽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크발마는 죽기 전에 자서전을 집필은 했는데 그 초동정 일부가 과장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속에서 몽블랑을 그 초동할 때 함께 그 등산한 의사 그 파카르의 그 역할에 대해서 무시한 기록으로 그 많은 그 비난을 받았다고 전해옵니다. 자크발마는 1817년까지 몽블랑을 6번이나 등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블랑 초등정에 대한 기록들은 후에 그 자크발마가 작성한 자서전만이 등산 문학으로 그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1786년 8월 알프스 몽블랑이 그 초동된 후 60년 정도는 그 새로운 봉우리를 찾아다니면서 거의 그 등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오직 몽블랑 그 등산에만 있었습니다. 몽블랑이 그 초동된 후 그 모험가들의 그 몽블랑 도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등산가 자신들의 그 고귀하고 명예로운 위협도 되었습니다. 등산가들이 정상을 찍고 살아서 계곡으로 돌아오면은 그 축하 기념으로 마을에서 대포를 그 발사해 주었습니다. 등정자는 그 대포 소리로 환영을 받고 마을의 그 젊은 여성들은 감탄해 하면서 호텔 주변을 그 둘러쌌고 몰려들기도 했었습니다. 후에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등산가 가스통 레뷰파는 미셸 파카르하고 자크발마에 대해서 당시 그 최고의 그 등산 감각을 지닌 탁월한 그 등산가들로 빙하에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면서 등산한 사람들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8년 여성이 최초로 몽블랑을 등산한 마리 파라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1부부터 4부까지 알프스 몽블랑 초등정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인 1786년 여름에 요즘 말로 치면은 드소시르의 그 스폰을 받은 자크발마하고 미셸 파카르가 알프스 몽블랑을 그 초등정하면서 그 군사나 그 측량 등의 목적이 아닌 그 순수한 그 등산만을 목적으로 한 알피니즘이 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